강남순 유전자 힘의 시작은 1593년 행주대첩 당시 날은 돌의 숫자보다 돌팔매로 적을 쳐 죽인 숫자가 더 많은 박계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박계분 활약을 전해 들은 권율 장군이 궁에 초대했으나 임금의 무능함에 분개해 선조를 과감히 디스해버립니다. 이 괴력은 모계로만 유전되며 22살에 가장 활성화가 됩니다. 22살의 나이가 지나면 몸의 기운이 달라져서 서둘러 남자를 찾아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순의 나이가 22살. 괴력의 비밀을 알게 된 희식이 남순을 걱정하자 황금주는 희식에게 우리 남순이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남순이 22살이라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급하다고 당장 합방을 시키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황금주는 희식이 저번에 자신이 준 사례금을 돌려주려고 하자 마약 수사 지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며 남순을 믿어보라고 하지만 희식은 통제되지 않는 남순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남순은 두고 물류창고에서 리화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순은 리화자에게 전마도 나도 너 이해한다고. 하지만 한 번은 용서하는데 두 번은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한편 류시오는 남순을 마음에 들어하며 따로 만나보고 싶어합니다. 허 팀장은 남순이 마냥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며 강남순의 괴력에 감탄하기를 반복합니다. 류시오는 남순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걸 보고 신이 자기를 돕고 있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허 팀장을 대표실로 불러 지금처럼 남순의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한마디로 남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회사에서는 남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 남순이 파격 승진을 하게 되면 허 팀장은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게 될 거라며 뿌리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배달원 중 한 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옷이 끼이는 위험한 사고가 날 뻔한 것을 남순이 기계를 멈춰 구해줍니다. 황금주는 황금동 길중간 강남인에게 오늘은 체력 단련 날이니 다 같이 체력 단련을 하자고 합니다. 황금동과 강남인은 아주 괴로워합니다. 강남인은 황금주가 톡으로 트럭에 있는 돼지를 보고 나 낮에 넣어봤다. 친구들이랑 트럭 타고 어디 가더라 라고 놀린 것에 삐져서 5년 동안 황금주와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무서워서 황금주가 말 걸면 대답은 하지만 자신이 먼저 말은 건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황금주는 강남인이 삐진 이유를 알게 되고는 살 뺄 생각은 하고 삐지는 거냐며 삐지고 속 좁은 건 딱 네 아빠라고 구박을 합니다. 강봉고는 촬영이 끝나고 강남인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강남인은 강봉고에게 황금주와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 합니다. 강남인은 강봉고가 강남순을 잃어버린 것을 너무 자책한다며 그게 왜 강봉고 탓이냐며 황금주가 독재자라고 합니다. 강봉고는 강남인이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합니다. 하지만 강남인은 대학에 가봤자 뚱뚱하다고 놀림만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거부합니다. 국제사파이어 협회에서 황금주의 회사명 골드블루가 미국의 사파이어 업체랑 이름이 같으니 바꾸라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황금주는 미국 골드블루는 푸르고 우리 골드블루는 멜랑콜리하다라면서 황금주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남길이에게 배우 김남길이 내용 증명 보내면 뭐라고 할 거냐, 자기랑 이름이 같다고 기분 나쁘니 그 얼굴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 정도로 말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황금주는 브래드송의 사무실에서 조 여사를 만나고 브래드송의 이름이 송수현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황금주는 브래드송에게 사기꾼이냐고 대놓고 물어보자 브래드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황금주는 헤리티지 클럽 모임 주선자에게 류시오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류시오는 황금주와 단둘이 만나보겠다고 대답합니다. 강희식은 계속해서 물을 마시려는 하동석을 힘겹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동석이 기절을 하고 놀란 희식은 그를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동석은 자신이 마약 잡는 형사인데 마약쟁이로 낙인 찍힐 수 없다며 병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희식은 할 수 없이 하동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계속해서 하동석이 계속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치자 희식은 그에게 수갑을 채워놓습니다. 희식이 마약 수사를 하느라 물류 창고에 가지 못해 남순과 전화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이때 엄청난 힘으로 수갑을 풀어버린 하동석이 희식의 목을 조릅니다.
하동석이 먹은 마약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약이라서 희식을 공격한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에 질식할 위기에 처한 희식을 타이밍 좋게 집에 들어온 남순이 구해줍니다. 남순은 쉽게 하동석을 제압하고는 손과 발을 묶어 놓습니다. 남순은 노선생과 지현수를 지게에 태우고 야간의 물류 창고에 잠입합니다. 노선생이 허 팀장에게 정체를 들킬 위기에 처하자 노선생은 배가 너무 아픈 연기를 하며 빠져나옵니다. 지현수는 두고 물류 창고 상자 사이에 숨어 있다가 허 팀장에게 들키게 되고 이에 놀란 남순이 허 팀장을 멀리 날려버립니다. 황금주는 정비서를 통해 길중간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습니다. 서준이는 길중간을 호텔로 데려옵니다. 길중간은 서준이가 호텔 객실에 가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서준이는 그저 노래방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호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혼자 오해를 한 길중간은 서준이를 들쳐업고 화장실이 아닌 객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기력이 없는 황금동은 누운 채로 웹소설 원고를 작성합니다. 방에 들어온 정비서가 소설 제목을 물어보더니 로맨스 소설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갑니다. 황금동은 정비서의 말이 기분이 나쁜데 화를 낼 기운도 없어 합니다. 아무리 고객의 태도가 불손했다고 해도 정맥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며 허 팀장은 리화자를 문책했습니다. 이에 기분이 상한 리화자는 술을 마시며 황금주와 보냈던 짧은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하동석은 제정신이 돌아왔지만 강남순에게 제압당해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하동석은 희식이 괴물로 보였고 갑자기 몸에서 어떤 힘이 느껴졌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육이 엄청나게 커진 느낌이었다고 하는 하동석의 말을 들으며 희식은 마약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마약은 뇌하수체에 직접 작용하여 해독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자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해독제는 사람의 피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류시오는 두고 직원을 폭행한 후 흘린 피로 해독제 시험을 해봅니다. 희식은 하동석에게 물을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하는 하동석의 희식의 집에 있는 물을 전부 치우고는 수도까지 끊어놓고 가겠다고 합니다. 지현수는 노선생에게 남순이 자꾸 흰색만 훔친다며 강남순이 흰색 패티시가 있는 것 같다 합니다. 노선생은 황금주를 은혜로운 마리아라고 부르며 지현수가 다시 코인을 하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노선생은 지현수에게 이 호텔에서 나가고 집을 구해 함께 살자 하지만 지현수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니 이제 따로 살자 합니다. 황금주는 길중간이 연애를 한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황곡종과 이혼을 하고 연애를 하라고 합니다. 길중간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황금주에게 돈만 많지 감성은 플라스틱이라며 자신도 진짜 사랑을 해볼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강남이는 집을 나가서 강봉고와 살겠다고 하며 황금주보다 강봉고가 더 좋다 합니다. 그러고는 엄마도 남순을 자신보다 더 좋아하지 않냐고 따집니다. 강남인의 타로 카페에는 어떤 예쁜 여자가 들어오고 강남인이 계속 쳐다보자 그 여자는 함께 온 애인에게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불쾌하다고 합니다. 화가 난 강남인은 결국 저번에 받은 다이어트 알약을 꺼내 먹습니다. 한편 하동석은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온 집안을 뒤지지만 물이 나오지 않자 이성을 잃고는 선인장을 뜯어먹습니다. 허 팀장은 류시오의 지시로 남순의 영상을 촬영하다가 남순이 지게를 지고 노선생과 지현수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순은 두고 물류 호텔에 출근하고 희식도 오랜만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리화자는 희식과 남순이 사이가 좋은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결국 리화자는 혼자 있던 남순에게 다가가고 바짝 다가서는 순간 준비한 칼로 남순을 찔러버리는 것으로 6화가 끝이 납니다.